일단은 글 제목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좀 분명히 해둬야 되는 게, 이게 제가 뭐 누구처럼 이렇게 내가 뭐 앞날을 예견하겠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쓰는 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려예요, 우려. 그러니까 내가 누구처럼 뭐 제가 그렇게 된다고 말했죠, 제가 말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일에 좀 전말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한 코로나라는 게 이제 중공에서 발생된 질병이죠. 그러니까 이 전제를 절대로 지금 이 전제를 이상하게 흐리려고 하는데, 이 전제를 절대로 흐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걸로 뭐 신종 코로나니 뭐 코로나 19니 뭐 이렇게 말을 자꾸 하는데, 이거를 저는 꼭 이렇게 우한 코로나로 불러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자꾸 물타기를 하잖아요. 뭐 대구 발인이 뭐 개신교 발인 이런 식으로 친중 좌파들이 자꾸 이게 이 우한 코로나가 중공에서 나온 병이라는 거를 자꾸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꼭 우한 코로나로 불러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해두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는 분명히 중국발입니다. 자, 이 팩트 전제를 끝까지 망각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가설을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혹시 이제 뭐 우한 코로나라는 게 뭐 동양인과 서양인 유전자가 다르게 좀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가설이에요. 저도 뭐 아무것도 모른다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거는 낭설이라고 치더라도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그 우한 코로나는 그 황인종 국가인 중공에서 발생된 감염병이지만은, 실제로는 서양 국가들의 백인들이 더 많이 죽었죠. 훨씬 더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을 근거로 그 서양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구심과 공포심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혹시 뭐 황인종들은 걸려도 죽지도 않으면서 복균자로 이제 무증상 복균자로 감염 확산만 계속 시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증상 없는 복균자의 가능성이 높은 황인종들이 이 백인들이 다수인 사회에서 활발하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백인들 입장에서는 황인종들은 증상도 없으면서 계속 이렇게 그 우한 코로나를 감염을 시키고 돌아다니는데, 이거에 이제 감염이 된 백인들은 유전적인 이유로 다 죽어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서양인 백인들한테 그 황인종 기피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부터 좀 중국이 보면은 황인종 대 백인종, 뭐 동양인 대 서양인 이런 식의 대결 구도 프레임을 자꾸 조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동양 침략에 맞서서 중국을 맹주로 동양 국가들끼리 뭉쳐야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을 조성을 해서 자기들이 어떤 그 동양의 맹주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중국보다 훨씬 잘 살지만은, 얘들은 이미 서구화가 됐기 때문에 얘들은 동양의 맹주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동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동질을 하면서 동양인들에게 서양 문물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선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양 문물이 동양을 잠식하게 되면은, 그 한자 문화권 그러니까 중화 사상 같은 경우는 한자 문화권 거의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로 보고 있는, 영토자 문화권으로 즉 자신들의 지배권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중화 사상이나 중국몽의 실현에 이 서양 문물들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아직까지도 그 내심 중국의 중국의 속국 마인드가 있죠. 아직까지도 중국 문화를 우리들 문화로 생각을 하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문화적인 동질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의 뿌리가 중국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한국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이제 한국의 서구화가 돼버리면은, 이런 어떤 한국을 중화 문화권으로 생각하는 어떤 속국 사대주의가 많이 이제 없어지겠죠,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동양 국가들의 서양 문물이 이렇게 침투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는 이 중국 애들이 병적인 집착과 함께 완전히 그냥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지배권으로 보는 인식이 강한데, 뭐 최근에 사드 보복이나 뭐 아무 거리낌 없이 한국 영해에서 조업을 해가는 것만 봐도 그 자명한 얘기죠. 그리고 중국 애들은
그 한국에 와서도 전혀 그 행동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진짜 막 진짜 천하대장군이에요. 하는 행동 보면 막 지하철에서 중국말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런 막 떠들고 이런 애들 보면은 자기들이 거의 한국을 거의 자기 뭐 이렇게 한국에 놀러 오는 거를 그냥 자기 나라 영토에서 뭐 지금 그냥 영토에 포함된 별장에 놀러 오듯이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보통 뭐 외국인이니까 닥쳐라 이런 건 아니지만 보통 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일본 가면 일본 애들은 원래 공공장소에서 안 떠드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한국인들은 일본인들 그 일본에 가면은 좀 한국에서보다는 좀 조용조용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꼭 위축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 중국 애들은 오히려 막 자기 나라에 있을 때보다 더 한국에서 막 신나서 방방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한국을 갖다가 그냥 독립된 국가로 안 보고 있고 자기들의 어떤 지배권, 여전히 자기들의 역사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지배권으로 계속 지배권이었고 그거에 지금까지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튼간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시대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기 때문에 어떤 아직까지도 중국의 지배권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좀 인식에 그 강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 조선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나라 지도를 그리면서도 그 고구려까지 포함해버리는 막 그런 짓을 계속 하는데 또 한국 애들은 또 독도 가지고만 막 개거품을 물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중국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뭐 중국 뭐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한국의 중국의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듯한 추태를 보였어요. 네, 추태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서양 국가에서 이제 제작된 역사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이제 한 제국을 이제 한 제국의 지도를 표시를 하면서 이 한반도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꽤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쨌든 서양 애들도 이미 그 한반도와 한국 문화 자체를 갖다가 이 고구려 자체를 그 중국 문화권에 포함시켜서 그 중국 역사에 지금 포함을 시키는 인식이 지금 서양에도 많이 정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항의를 안 해요. 지금 독도 가지고만 지랄을 하고 뭐 대도하난 뭐 일본애를 동해를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만 자꾸 하시지 더 중요한 이런 문제는 지금 전혀 중국에 관련된 더 큰 역사 왜곡 문제는 지금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게임 얘기를 좀 하자면은 뭐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대표적인 삼국지 게임이라면 코에이 삼국지죠. 코에이 삼국지인데 이 이제 코에이 삼국지 어떤 전술 그 전략 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후한 표준 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이머들 사이에선 그래요. 근데 이 시리즈에선 전통적으로 한 번도 그 한반도 지역을 포함시켜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삼국지 게임을 통해 갖고서는 이 한의 한나라 지도를 접한 그 게이머들은 한반도는 그 한에 포함이 안 된다. 이거를 뭐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고 이게 이제 삼국지 전략 맵인데 여기 한반도가 이쪽에 지금 있잖아요. 근데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뭐 이름 뭐야 공손동가 뭐 공손 멋이 걔가 이제 여기를 좀 그 당시 한반도 북부 일부하고 좀 국지전을 벌여갖고 어느 정도 점령을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어쨌든 포함을 안 시킵니다. 예전에 뭐 베트남 쪽에 사섭도 잠깐 포함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국지 10인가 거기서 처음 포함을 시켰고 그 이후로는 포함을 안 시키죠 지금. 근데 이제 어쨌든 코에이 삼국지의 지금 최고 대항마로 이제 떠오르는 게임이 토탈워 삼국인데 이게 좀 존나 병신 같은 게 뭐냐면은 일부 삼국지바 그 게이머 애들이 한반도 지도를 포함한 DLC를 출시해달라 이런 개병신 같은 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답 없는 소리인 게 삼국지 게임 맵에다가 한반도를 포함을 시켜버리면은 이건 진짜로 한반도가 한 나라의 일부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옛날에 뭐 징기스칸 뭐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그 게임 제목이 뭐였지? 원조비사였나? 근데 그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고려를 포함을 했지만은 그거는 유럽 맵까지 실제 징기스칸이 정벌을 했던 지역을 전부 다 포함을 하고 뭐 그 중에 어떤 문화권으로도 그 지역 정복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경우에 한반도가 포함이 돼도 상관이 없죠. 근데 이거는 삼국지는 중국만을 무대로 하는 게임인데 여기에 뜬금없이 한반도 지역까지 포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스스로 지금 한 문화권에 한 나라의 그 일부로 지금 한반도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만든 요구입니까? 삼국지 게임에 한반도로 넣어달라는 게 만든 요구냐고요. 이만큼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아무 생각이 없는 걸 떠나서 이 내재되어 있는 사대주의와 노예 근성을 그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거 뭐 이런 지도들 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한반도 다 포함이 돼 있고 여기도 한반도 일부가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다 한반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도가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일본해 그 세계에서 표준으로 일본해로 표기를 한다고 해서 그 일본해 중에서 한국의 동해에 포함되는 영해까지 침범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동중국해도 있고 남중국해도 있고 필리핀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걔네 나라 영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서양 애들이 그냥 세계 지도를 그리면서 자기네들이 그 그 지역을 특정하기 편하게끔 자기들이 정한 그 이름이 이제 국제 표준이 된 것 뿐이지 이거 가지고서는 왜 일본이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만 왕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끼리 사이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왕따가 되는 겁니다. 여튼간에 이제 다시 이제 우한 코로나로 인한 동서양의 분리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이쪽으로 얘기를 이제 돌아가면은 보세요. 정리를 하자면은 중국은 동양 국가들의 맹주가 되고 싶어 하므로 서양 문물의 동양을 잠식하는 것을 싫어한다. 자, 그런데 중국은 동양 국가들의 맹주가 되기 위해 동양인들에게 이제 또 그 서양인들에 대한 경각심을 또한 조장을 한다. 그리고 그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을 혐오하고 싫어하게 선동함으로써 황인종들 간의 종족 간 유대감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반대로 서양인들에 대해서는 종족주의에 입각한 반감을 가지게 한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종 간 대결 구도를 만들면은 황인종 국가들에 대한 그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동서양 간 분열 조장을 통해 중국이 노리는 바라고 치면은 이게 이제 우한 코로나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는 동양의 서양에 대한 공포심이나 서양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을 계속 조성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동양의 서양을 싫어하던 서양의 동양을 싫어하던 동양이랑 서양의 분리만 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서양인들 쪽에서 오히려 동양인을 혐오하게 됐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은 본래 의도였든지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 동서양 간의 분열 효과가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양인들 쪽에서 동양에 대한 혐오감이 커지면은 또 이런 식의 언플을 할 수 있죠. 이것 봐, 서양인들이 자기들 사회에 황인종을 끼워주지 않는다. 그리고 서양인은 동양인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야.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인들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공격을 하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이걸 약간 프로파간다 같은 그런 효과를 좀 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소녀상 같은 경우도 좀 같은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것도 위안부 얘기는 또 민감한 얘기니까 대충만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미국을 필두로 한 당시 연합국 서방 국가들은 실제로 일본하고 피 튀기면서 전쟁을 했죠. 전쟁을 했고 그 전장에서 위안부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인터뷰를 한 서류들이 고문서로 다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내용 확인들은 하시고 소녀상을 세워봤자
우리가 감성파리로 아무리 손해상을 막 세워봤자 이게 서양 애들이 우리 편을 들어주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감성파리를 하는 우리가 더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지. 응? 그것도 이제 어떤 참 뭐 넘어갈게요 이 얘기는. 그리고 그 소녀상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다른 또 까닭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세계 한국의 말이 진실임을 알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제 그 사료 팩트를 들이대면 됩니다. 근데 왜 실제 사료라든가 팩트는 안 들이대고 국제재판소도 안 가면서 왜 소녀상만 그냥 묵묵히 그냥 소녀상만 계속 세워야 될까? 이거는 진실임을 알리자는 게 아니라 세계의 한국에 대한 혐오감과 반감을 조성하자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런 감성파리를 하고 좀 미신을 신봉하고 좀 이런 민족들이다. 좀 미개한 애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그렇잖아. 이거를 뭐 지금 시대에 이거를 막 동상을 세워갖고서 이 동상으로 막 선동을 하면서 또 이거를 지금 거의 신격화가 됐죠. 이거에 대해서 위안부가 아니라 소녀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도, 소녀상은 그냥 물질일 뿐인데 물체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신성모독한 것처럼 그렇게 이 공격을 당하게 되고 사회적인 매장을 당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낙후되고 미개한 나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사료에는 대답을 안 하나. 논리적으로 이 사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정의연이건 어디서 대답을 안 해요. 정상적인 논리적인 대답을 안 해요.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공문서가 이렇게 여기선 이렇게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실 겁니까 하면은 반박을 안 해요. 그냥 소녀상만 세우고 계속 선동만 하는 거야. 그냥 감정적으로.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꾸 미개한 행동을 하면은 고립이 되겠죠. 다들 싫어하니까. 세계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싫어하게 되니까. 그럼 한국이 고립이 되면은 의지할 곳이 중국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선시대처럼 다시 쇄국을 주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조선시대처럼 쇄국이 되면서 또 그러면서 조선시대 때 보면 중국 애들은 또 조선은 쇄국을 시키면서 지네들은 서양하고 교류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생력을 잃기 때문에 결국에 중국의 지배권으로 돌아간다. 중국밖에 의지할 나라가 없다. 그리고 모든 외래의 문물은 중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우파들 사이에 기생해서 남북한 영구분단론 조장하는 대만 하교 세력들도 결국은 이거잖아. 한반도를 조각조각을 내서 중국에서 잡아먹기 위한 개수작을 지금 계속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공과 이념으로 대만이 갈라져 있지만은 얘네들도 결국엔 중화사상 종주국이거든요. 결국에 중화사상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대만도 한국의 해로운 국가인 점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봐봐. 남북한 영구 분단론이 얼마나 개같은 주장이냐면은 이거지. 예전에 뭐 만주 포함 다소 지역을 중국 영토로 먹었죠. 예전에 고구려 영토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다 먹어버렸죠. 그리고 이번에는 남북한 영구 분단론으로 이북 지역을 중국이 먹어요. 그리고 남은 한반도 반토막은 언제 다음 기회에 또 먹겠죠. 몇백 년 후가 되건 몇십 년 후가 되건 이런 시나리오인 거예요. 쪼각쪼각을 내서 지금. 그럼 여러분 지금 만주에는 만주하고 옆에 또 붙어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구 이런 거 그런 거하고 지금 거기는 버젓이 한국 민족들이 중국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북 지역까지 중국한테 먹혀버리면은 그러면은 지금 딱 한반도 반토막 고기만 지금 남한에만 독립국가로서 한국 민족들이 세운 단일민족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잠깐만요. 절대적으로 영토의 반을 포기하자는 게 이게 국익에 부합되는 게 아닌데도 당장 지네들 남한에서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지금 북한 영토를
영원히 포기합시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새끼들이 지금 우파를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남북한 연구 분단론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글을 쓴 게 있으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그때 다시 할게요. 그리고 여튼간에 남북한 연구 분단론도 중국이 좋아하는 시나리오고 그 대만 화교 애들이 우파 쪽에 잠입을 해가지고 지금 프락치 전소를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들아 통일이 되면 뭐가 좋니 이러면서 우파인 척 하는 애들, 그런 애들도 보면은 뭐 그 굉장히 뭐 그 사람들도 저는 대만 화교 세력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넘어갈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트럼프처럼 우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중국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콕 집어가지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게 이게 지금 아주 잘하는 거예요. 뭐 혐오 금지 뭐 이러면서 본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시도는 오히려 불특정 다수에게 혐오가 확산되는 역효과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에서 발생된 병이면 중국 책임인 거지. 이거를 왜 자꾸 그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그 의심과 혐오가 확산되게 만들어요. 응? 에이즈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분들 그 항문 성관계로 인해서 감염되는 게 지금 한국은 거의 90 몇 프로지? 92.8%인가? 그 정도가 다 동성애자들 항문 성교로 감염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혐오당하면 안 된다고 이 사실 자체를 이 동성애랑 에이즈랑 상관관계 자체를 지금 감춰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오히려 사회에 불필요한 의혹과 부당한 혐오가 오히려 더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가 생길 수도 있으니 사실을 은폐하자 이런 거는 이건 잘못된 얘기고 그냥 사실은 사실대로 다 알려야 돼요. 사실은 사실대로 알리고 혐오할지 말지는 개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게 이게 올바른 거죠. 왜 이거를 어떤 특정 사상이나 특정 정치 단체에서 이거를 강요를 합니까? 네? 혐오도 자유예요. 네? 그러니까 혐오하니까 구체적으로 뭐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타인의 뭐 신체를 훼손하고 타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이런 자유 제약까지 가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지 이게 범죄가 되는 거지. 혐오 단계에서는 이거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거 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들이 딱딱 정한 거는 딱딱 자기들이 이제 한마디로 화이트 리스트 같이 이렇게 딱 자기들이 옹호하려고 정한 거에 대해서만 혐오 금지를 하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른 부분에서는 또 역사 왜곡까지 하면서 더 심한 혐오를 만들잖아요. 네. 마찬가지지. 지금 자기들 친중이라고 뭐 중국에 대해서는 우한 코로나 관련해서도 우한 코로나로 말하지 말라고 지랄하면서 또 일본 일제시대 관련해서는 일본이 하지 않은 것까지 막 역사 왜곡을 해서 일본에 대한 혐오감을 막 오히려 조성을 하잖아, 국가적으로. 이게 무슨 앞뒤 안 맞는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알리고 혐오할지 말지는 개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거, 이게 올바른 거란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옛날에 뭐 우리 전통 어쩌고 하면서 서양 문물에 대해서 막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서 요즘 것들은 말이야, 뭐,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그냥 노랗게 염색을 하는 거야. 내가 서양인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랗게 염색을 그냥 하는 거라고. 서양 애들도 염색해요. 걔들도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염색 다 해요. 서양 애들도 멋으로. 그럼 서양 애들이 까만색 염색하면은 동양인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유치하게 자기들 수준으로 다 모든 걸 생각하지 말라니까. 여튼간에 이런 식의 어떤 서양 문물에 대한 반감을 막 조장하던 그런 것들도 얘들도 보면 뭐 10중 8구다 유교에 찌들은 유교 씹선비들이고 얘들이 한국을 국제화해서 도태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통 어쩌고 논하기 전에 첫 번째로 이 전통이 현 시대와 체제에 맞는 전통인가 따져봐야 되죠. 그리고 이 전통을 고수해서 우리가 자유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우리 전통에 맞기는 한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공자말 명자말 하던 그런 애들 경우에 뭐 이 세 가지 모두 해당이 하나도 안 되죠? 아니 공자 명자가 한국 사람인가요? 응? 이거 중국에서 다 건너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 문화, 중국 전통을 한국 전통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러니까 외세와 외래 문물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국가가 더 선진화가 되고 더 근대화가 되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민중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은 그 외래 문물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외래 문물을 받아들여서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그거를 따져봐야지. 그 외래 문물이라는 것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네. 자, 근데 그 과거에 이제 뭐 지금도 그런 애들 많지만은 더 자유롭고 더 선진화된 문물들은 문화 침략이니 뭐 개질환을 떨면서 반감을 조성을 하고, 또 그러면서 막 서양 문화는 막 서양 자유주의 문화는 막 경계를 해야 된다고 막 반감을 가지면서 이런 애들이 무슬림이나 조선족 같은 또 낙후되고 위험한 애들은 오히려 환영을 하면서 받아들여. 인권 어쩌고 하면서 막 인도주의 어쩌고 하면서. 얘들이 의도하는 바가 대체 뭐겠냐고요. 응? 그러니까 한국이 자유로워지고 선진화가 될 것 같은 문화들은 배척을 하고, 위험하고 낙후된 문화들은 오히려 더 받아들이는 거죠. 이 의도가 뭐겠냐고요. 한마디로 그거야. 한국의 세국가 후진화와 국력의 약화를 통해 자생력을 잃게 만들고 조선시대처럼 중국의 지배권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개수작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동양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다는데, 그래서 뭐 일본이 서양한테 먹혔어요? 일본이 낙후된 국가가 됐어요? 일본이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을 잃어버렸나요? 아니죠. 예? 모든 면에서 오히려 더 좋아졌죠. 예. 자, 반면 중동 6일의 크리스토교 계열인 마룬파가 득세를 했던 나라, 그 중동의 최선진국에 속했던 레바논은 인도주의니 뭐 나발이니 지랄을 하면서 그 무슬림 난민들을 받았다가 역테러를 당하고 나라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예? 뭐 예전에 그 어떤 기자님이 그 마론파도 무슬림이고 레바논은 크리스트교였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시던 기자분이 계셨는데, 마론파는 크리스트교 계열 맞습니다. 마론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크리스트교 계열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발 저보다도 못한 인간이 기자랍시고 돈 받고 그런 이상한 글을 쓰시면은 안 되죠. 자, 여튼간에 이제 이렇게 외래 문물이란 거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분별해서 좋은 거를 받아들이면은 국가를 부강하고 국민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나쁜 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죽고 나라까지 잃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으면 그만인 무슬림 난민들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지금의 민주당이, 이게 과연 정상적인 한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그런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그 기존의 중국 지배권에 유교 성리학에 찌들어 있던 그 한국에 서구 문물이 들어오고 서구화가 된 거는 좋은 일이에요. 이건 잘된 일이에요. 네?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더 부강해졌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더 자유로워졌잖아요. 잘된 일이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일본과 같은 이런 선진국들에 대해서는 반감을 계속 조성을 하면서 뭐 만악의 근원인 중국과 이런 뭐 북괴나 이런 애들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은 그 중국의 어떤 동서양 분리 전술에 협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죠. 자, 다시 이제 그 얘기를 돌아가서 동서양 인종 간 대립 구도를 만들어서 동양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전제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의 우한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게 좋게 작용할지 나쁘게 작용할지는 이게 세계인들의 인식이 어떤 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걸로 인해서 동양인 전체를 혐오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중국의 의도에 맞게끔 그렇게 좀 흘러가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뭐 이걸 위해서는 이제 우한 코로나의 책임은 중국에 있다라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그 본래의 팩트 전제가 절대로 흐려져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지금 뭐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 과도한
주민 감시 체계 확립, 그러니까 코로나를 이용해서 오히려 막 북계식으로 주민 상호 간의 감시 체계를 계속 확립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코로나를 사회주의형 권력 강화를 위한 이런 수작에 이용을 하는 거, 이런 거에 휘둘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뭐 여튼간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예, 믿을 만한 회사에서 믿을 만한 국가에 믿을 만한 제약회사에서 치료제가 나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이거는 뭐 여담인데, 예, 그리고 뭐 치료제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개발한 거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뭐 엄포를 할 수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이 글을 쓴 게 좀 됐어요? 한 달 넘었나? 한 달 됐나? 한 달은 안 됐나? 모르겠는데 좀 지금 중국 거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 좀 약간 이런 불안한 움직임들이 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안 되기를, 예,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